돈 없는 외국인 학생을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취업을 알선한 대학교. 알고 보니 말 못할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급수선을 만들라고 준 정부 예산으로 여객선을 만든 진도군이 예산 전용을 승인해달라며 정부에 떼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리 예술을 볼 수 있는 광주 프린지 인터내셔널 축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일반 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고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했다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사정이 딱해서 선의로 그랬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을 알선한 대학의 또 다른 속사정을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학교를 이탈해 돈을 벌러 가겠다는 베트남 유학생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조선대학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이탈한 적은 있지만 교육기관인 학교가 나서서 취업을 알선하다 적발된 건 우리 지역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불법 취업을 알선한 걸까? 최근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재정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들은 정원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입학할수록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조선대의 경우 지난해 12월 어학연 수를 온 베트남 학생이 59명이었지만 9개월 만에 7배가 넘게 늘어나는 등 해외 유학생 1000명 유치라는 성과를 달성해 40억 원에 달하는 재정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학생 유치는 대학 생존을 위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체 외국인 학생 가운데 이탈 학생이 1%를 초과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져 사실상 유학생 유치가 어렵게 됩니다. 조선대의 경우 이번에 적발된 학생들을 제외하고도 이탈률이 1%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 위법을 불사하면서까지 학생들의 이탈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이탈은 아닙니다. 그냥 수업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수업을 계속 수업을 안 하고 이제 밖으로 이제 학교에서 행방불명이 되면 그때 이제 이탈을 이제 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대학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교육기관이 불법 취업까지 알선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가 지원한 예산을 엉뚱한 곳에 써버린 진도군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잘못하면 수십억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도서개발 사업에 따라 정부가 진도군에 급수선 건조 사업 예산을 준 건 2016년. 올해 말까지 예산을 쓰고 내년 3월까지 회계정산을 마쳐 보고해야 합니다. 임의로 여객선을 만들어버린 진도군은 급수선 없이 급수선 예산을 정산할 수 없어 정부의 입장 번복만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가 2년 전 불승인했던 사업계획 변경을 이제 와서 승인하는 희박한 가능성을 대책으로 꼽는 겁니다. 왜 진도군에서 이렇게 변경이 시작했는가 보고 가서 실질적으로 도서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사업비가 집행해야지. 작년에 끝난 3차 도서개발 사업의 급수선 사업과 올해 시작된 4차 도서개발 사업의 차도선 사업을 맞바꾸는 안도 짜냈지만 정부가 용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산을 지원해드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 목적에 맞도록 이제 집행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급수선을 만들고 정산하는 방안 역시 당장 수십억 군비를 짜내기도 석 달여 안에 급수선을 짓기도 어렵습니다. 보조금 관리법상 예산을 잘못 썼을 경우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그런 용도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환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이제 저희들도 그 자료를 받아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할 계획이고요. 경우에 따라 진도군은 여객선에 써버린 급수선 예산 40억 원을 반납하거나 최악의 경우 5배인 200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세계적인 거리극들을 만나볼 수 있는 축제죠. ACC 광주 프린지 인터내셔널이 개막했습니다. 지난해엔 반응이 좋았는데 올해는 어떤 모습일지 축제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 거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프린즈 인터내셔널이 열리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거리극 공연이 한창인데요. 우와라는 감탄사가 절로 납니다. 지금은 프랑스 연기자들의 내일은 끝이란 서커스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재미와 감동에 젖은 시민들의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이었던 거리가 화려한 공연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지나치는 시민 모두가 거리 예술을 함께 즐기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삶의 공간에서 만나는 거리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마지막 공연 순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거리 예술이 계속됩니다. 5.18 민주광장과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광장 일대에서 거리 연극뿐만 아니라 거리 무용과 서커스, 불꽃극까지 세계 각국에서 모인 14편의 거리 예술 작품이 쉬지 않고 펼쳐집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화려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상징성이 담긴 작품들이니까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집에만 있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은 얇은 겉옷을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CC 광주 프린즈 인터내셔널 축제 현장에서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자전거 음주운행도 금지하는 새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경찰이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남궁옥 기자입니다. 경찰이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차량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됐지만 이제부터 모든 도로에서는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위반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 내 부상 위험이 더 큰 13세 미만 어린이는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택시나 버스 같은 영업용 차량에 탄 손님들의 경우는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미리 안내했다면 띠를 매지 않았더라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이제는 자전거도 술을 마시고 타면 안 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주요 길목을 막아선 다음 자전거 운전자들을 상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단속합니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같은데 운전면허가 있는 자동차와 달리 단속되더라도 벌금이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끼리 자전거 주행을 즐기고 술 한 잔씩 하던 풍경도 이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밥 먹을 때 좀 반주는 좀 하죠. 그래도 근데 이제 이거 단속한다니까 이제 조심하고 그래야지.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을 2달 동안 알린 뒤 12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시내버스 기사와 택시기사가 승객으로부터 잇따라 폭행을 당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52살 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어제 저녁 8시쯤 광주시 광천동에서 요금 시비를 하다 버스기사 61살 양모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짧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갔다는 시비를 벌이다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55살 이모 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목소리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7월 28일 광주시 우남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과 명품 선글라스 등 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19살 오모군 등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블랙박스에 녹음된 목소리를 분석한 성문 감식 파일을 들려주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모 고등학교 교사 11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여고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희롱한 혐의로
교사 11명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교사 8명에 대해서는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 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이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추진 의지가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론화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한 것이라며 엄정 중립을 촉구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 KDN이 올해 하반기 채용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한전 KDN은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당초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KDN은 다음 주 초에 채용 공고를 낸 뒤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서를 접수하고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